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결국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미국 상품에 관세 부과 및 비관세의 장벽을 친 모든 국가에 의해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관세율을 내리거나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면 이에 맞춰서 미국의 관세율도 내려가는 구조인데요. 다만 상호 관세는 즉각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투자자들은 안도했습니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4월 1일까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검토한 뒤에 이후 각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호관세가 즉각 시행되지 않은 데다가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괄로 10에서 2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보편 관세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상보다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서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루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1대1로를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서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루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고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직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서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 무역대표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 적자의 톱 10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서 8위의 자리에 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조 원에 달합니다. 국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감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백악관은 국가별 상호 관세는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도 고려한다고 공식 천명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대만에 빼앗긴 반도체 산업을 되찾고 싶다며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면제, 예외, 절대 기대 안 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각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면 미국 역시 상호 관세율을 내릴 계획이라 일부 국가들이 면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점도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카드는 실제 부과하기보다는 협상용이라는 평가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호세 토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투자자들은 점점 더 협상 전술로 보이는 수사로 인해서 그 많은 이야기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각서에 서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대상국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시장이 강세로 반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의 시장 전략가인 마이클 블럭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장된 발언을 한 뒤에 이를 조정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우리는 최악을 예상하지만 결국 그가 협상의 기술을 구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키스러너 트루이스트 웰스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도 내일부터 갑자기 모든 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상호 관세 적용 시점은 4월 1일부터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의 수치를 두고 월가 기관의 해석들은 애초 엇갈렸는데요. 그레나이트 베이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 폴 스탠리는 예상보다 높은 PPI는 전날 높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라며,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방향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수치를 뜯어보면 인플레이션의 추가 개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는데요. 연준의 물가 판단에 준거가 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에 포함되는 이런 품목들만 따로 볼 경우 예상보다 약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전략가 로렌스 길럼은 예를 들어서 의료와 항공, 금융서비스, 보험 등은 예상보다 약세를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후자의 해석에 점점 무게를 두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북미 이코노미스트인 폴 애쉬워스는 메모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PC 가격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며, 핵심 PCE는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제보다는 나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에 대한 위협 자체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결정을 더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수당 보험 발표도 있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8일로 끝난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직전 주에 22만 명보다 7천 명 감소했고 시장의 예상치 21만 5천 명도 밑돌았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월 PPI가 발표된 후에도 3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97.5%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를 앞둔 경제지표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14일에 공개되는 유로존 국내 총생산 GDP, 미국의 1월 소매 판매와 미국의 1월 산업생산 등이 주목되는 지표입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